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이 공개 토의를 유엔에서 주재했죠. 네, 이번에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참여했었던 거는 벌써 뭐 세 번째인데 우리가 이사국을 맡은 것만 이제 세 번째인데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안보리 이사회의 안보리 이장국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사국들이 맡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기간 동안에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최초로 안전보장 이사회 공개 토의를 의장으로서 주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그 안보리의 주제는 이제 AI와 국제 평화 안보의 어떤 상관관계 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였는데 그래서 AI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나 혹은 뭐 이재명 정부도 상당히 좀 관심이 있게 초기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발언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맥락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특히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고 심지어 스스로 인간처럼 판단과 결정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AI 수석 비서관실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AI 시대에 좀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 안보 상황으로 보자면 이제 AI 내지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그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각 국가별로 뭐 국제 안보 문제에다가 전쟁 문제까지 좀 겹치는 여러 이제 안보 위협상의 이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라는 뭐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AI 기술의 발전이 일상 변화를 넘어서 국제적인 안보 환경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AI가 가져온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적으로 끌어가는 뭐 그런 나라가 되겠다 뭐 이런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재무장관 만나가지고요. 대미 투자 문제 협의했죠. 오늘 그 미국 유엔 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워낙 통상 협상 관련해 가지고 미국하고 진도가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통상 분야에서 좋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미 이제 안보 측면의 협력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통상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우리 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문제, 뭐 이걸 거론을 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좀 진전됐으면 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측에서 우리 요구를 좀 들어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거고요. 우리 경제 규모라든지 뭐 외환시장 인프라 등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본은 이제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뭐 과감하게 한 700조 원 정도 규모의 투자를 그냥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일본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를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요. 반면에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좀 통상적이고 원칙론적인 이야기로 답을 했습니다. 투자 분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을 했고 이후에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 잘 들었다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어느 정도나 지금 미국 정부가 태도 변화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만남이 뭐 미국 내부의 어떤 협상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로 좀 와볼까요? 한학자 총재요, 통일교. 조사 중단됐습니까? 네. 조사를 진행하다가 이제 중간에 뭐 중단이 됐다라고 오늘 특검팀에서 밝혔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오후 3시에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4시간 30분 정도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좀 몸이 안 좋다. 건강 문제를 호소를 하면서 조사 중단을 요청해서 일단 1차 구속 후 1차 조사는 중단이 됐습니다. 뭐 올 때도 호송차에서 내려서 곧바로 이제 휠체어를 타고 특검 조사실로 갔고요. 조사 내용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문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윤영호를 통해서 1억 원을 건네준 적이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를 했고 이런 입장을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다. 예. 계속 부인할 것이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세뱃돈 명목으로 권성동 의원한테 100만 원 정도를 준 적은 있지만 예. 그 쇼핑백 안에 돈을 담아서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역시 마찬가지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100만 원이냐면 청탁금지법상 직무랑 무관하게 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까지가 한계입니다. 그것도 생각했을 것이다. 형사처벌을 이렇게, 받지 않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 뭐 본인한테 그렇게 이제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특검에서는 아마 재소환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진술과는 반대로 통일교 회계 자료 입수했는데 네. 거기서는 뭐 100억 조성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겨레도 50억 원 정도를 통일교 쪽에서 조성해서 대선 직전에 예. 이제 그 돈을 만들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JTBC도 어제 밤에 세계본부 지원 현황이라는 제목의 통일교 내부 회계 보고서를 예.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22년 초에 1월 달에 통일교에서 한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서 통일교 그 내부 세계본부에 이제 누적을 시켰다라는 예. 얘기인데요. 2022년 1월 24일에 세계본부 산하에 있는 효정 글로벌 통일재단이라는 네. 자금을 운용하는 재단이 있는데 이쪽에서 통일교 세계본부 쪽으로 50억 원이 전달이 됐다. 네. 이렇게 이제 문서가 남아 있고 명목으로는 이제 2021년 TP 지시에 따른 특별 프로젝트비 1차라고 예. 돼 있습니다. 1차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2차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실제로 1월 27일에 2차 TP 지시 특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49억 7천여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한 100억 원 정도의 예. 상당을 이른바 이제 TP 프로젝트의 명목으로 세계본부에 그 축적을 시켰던 건데 네. TP는 통일교 내부에서 쓰는 약칭으로 이제 트루 페어런츠, 네. 참부모입니다. 한학자 총재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뭐 참부모님에서 여기서 이제 죽은 뭐 문선명 총재랑 네. 이제 한학자 총재를 묶어서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른 특별 프로젝트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100억 원 정도를 조성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특검도 이 자금 추적을 해가지고 전달된 내용을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 이 100억 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어디로 예. 추가 집행이 됐느냐, 예. 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특검도 지금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이 비자금 중에서 상당액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지금까지 나왔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하고는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혐의가 되겠습니다. 예.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권성동 의원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예. 네, 뭐 물론 뭐 본인 입장에서 부정할 수 없는 것, 예. 뭐 혹은 치명적이지 않은 것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특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역시 마찬가지로 권성동 의원도 끊고 예. 신문을 거부를 했거든요. 예. 어제 두 번째 구속 후에 조사를 받았는데 1시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예.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3시 30분쯤에 신문 도중에 권성동 의원이 그만 받겠다라고 예. 하면서 추가 질의를 받는 걸 거부했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소환을 할지 여부를 특검이 다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 18일에 한 번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이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제 특검 조사를 안 받다가 어저께 이제 다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주로 이제 뭐 이제 통일교 측과의 그 금전 거래 문제 예. 뭐 이런 것들을 주 수사 대상으로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이제 신문을 중단시켰다라고 예. 합니다. 물론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중단했는지까지 이제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본인한테 불리한 예. 증거가 나오거나 부정하기 좀 어려운 증거가 제시가 예. 됐을 때 뭐 그럴 때 이제 여기서는 답변을 해도 안 해도 이제 문제가 될 예. 경우 신문을 안 받겠다라고 이제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 예. 뭐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도 구속되기 전까지의 신문 내용과 이제 구속된 이후의 신문 내용이 상당히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치명적인 증거를 접하고 좀 당황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그 인정했다라는 거는 이 대목입니다. 네.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2022년 3월 22일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선에서 윤석열 씨가 당선되고 난 이후입니다.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데리고 가서 그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씨와 만나게 해줬다. 네. 라는 진술이 이제 윤영호 씨한테서 나온 바가 있는데 이거를 권성동 의원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3월 22일은 권성동 의원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회 본산 천정궁을 방문해가지고 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한테 당선 축하 인사를 듣고 네. 또 큰 절을 올리고 쇼핑백을 수수한 뭐 그날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한학자 총재하고의 만남이 끝나고 나서 윤영호 전 본부장을 데리고 대통령실 인수위원회로 갔었던 건데 예. 본인도 그 자리에 그때 윤영호 본부장을 같이 동석을 했다. 뭐 예. 이런 사실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인정 안 했던 거죠? 이 만남을 주선했다는 자체를? 그 전 조사에서 인정을 했는지 혹은 질문이 나왔는지 예. 뭐 이거는 제가 지금 예. 뭐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예. 어쨌든 뭐 이번에 이제 그 인정을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왜 그러냐면 드디어 권성동 의원도요. 네. 뭐 피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최소한의 드러난 사실만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근데 심경의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이것만으로는 추정하기 조금 예. 쉽지는 않은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이 되면은 보통 이제 피의자 그렇습니다. 신문을 할 예. 때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카드들을 추가로 내미는 경우들이 꺼내겠죠? 이제 예. 수사기관에서는 있습니다. 예. 뭐 이를테면 이런 식의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3월 22일에 뭘 했느냐를 추적할 예. 때는 통상적으로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던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 GPS 추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윤영호 씨의 휴대전화 GPS와 뭐 권성동 의원의 휴대전화 GPS의 위치가 예.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면 예. 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증거를 제시했을 때는 부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거짓말을 맥락들이 하도록 나왔었어요. 내버려 둔 다음에 네.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당황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럴 수가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적부심 때도 이제 예. 그런 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 상황을 저희가 좀 다 알려드리기는 좀 제한이 됩니다만은 예. 어찌됐든 권성동 의원도 기존에 제기가 됐었던 의혹들을 부정하지 못하는 국면으로 몰려가고 예. 있다. 뭐 이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이 윤석열 씨는 30일 날 네. 10시에 출석 요구했군요 또. 네, 30일 오전 10시에 예. 내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재통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그 수사를 제대로 안 받았던 예. 외환 유치죄 관련해서 뭐 그 예. 내용을 이제 재통보를 한 걸로 보입니다. 뭐 지난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는 않았었기 예. 때문에 일단 30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해서 2차 출석 요구서가 교도관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됐다고 하고요. 예. 지난번에는 윤석열 씨가 불출석 그 통지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교도관한테 이제 안 나가겠다라고만 구두로 전달을 했었는데 예. 뭐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를 좀 이제 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특검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고 네. 다만 변호인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예. 주말에 특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네.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 방문 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정작 특검 쪽에는 그런 의사가 전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 오늘 그래요? 이제 예. 특검 브리핑을 보니까 예. 특검 측에 어떤 의사도 따로 전달된 적이 없고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되지가 않았고 예. 30일 소환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의견 전달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씨가 이른바 이제 언론 플레이를 네. 하지만 정작 특검팀에 공식적으로 뭘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26일 그러니까 내일 보석 신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보석 신문을 판사 앞에 가서 받을 때 본인이 뭐 특검 조사나 수사에 성실히 응할 거고 예. 뭐 재판에도 성실히 응할 거라고 변명을 해야 보석 신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보석 신문에 응하기 직전에 예. 이것도 이제 언론에 쓱 흘려주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특검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이번 주말에 보석 신문은 금요일에 있고 네. 주말에 응한다라고 흘려놓고 정작 뭐 보석이 기각이 되거나 하면 그냥 뭐 마음이 변했으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라서요. 뭐 이런저런 정황들을 봤을 때 윤석열 씨의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론 플레이가 예. 이제 진정성이 있는 걸로는 지금까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내일 그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내내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그 상황을? 네, 뭐 내일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공판이기 때문에 중계 시간이 길지는 않은 걸로 예. 보이는데 지금까지 그 윤석열 씨와 관련된 재판으로는 처음 공판 중계가 오늘 재판부를 통해서 허용이 됐습니다. 형사합의 35부의 예. 이제 재판이고요. 공판 기일에 대한 일단 촬영을 하고 나면 예. 그거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변론 영상을 뭐 기존에 그 영상물로 이제 그 재생했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비슷한 사례를 따를 걸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제 헌법재판소 때의 사례처럼 일단 전체적으로 촬영을 한 뒤에 뭐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좀 민감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삭제 조치하고 이제 공개하는 방식 이게 이제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초반에 법정에 들어와서 촬영할 수 있는 것도 언론사에 허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씨가 피고인으로서 나와서 이제 피고인석에 앉는 장면 정도까지 초반부 촬영 정도는 허용이 되는 뭐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고 다만 첫 번째 공판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보석 신문에 대해서는 중계 허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뭐 이유를 오늘 별도로 법원에서 밝히지는 않았는데 보석 신문은 왜 중계를 안 하기로 했는지는 내일 법정에서 따로 밝히기로 했고요. 윤석열 씨가 내일 이제 그 보석 신문을 위해서 공판에도 참석을 할 예정인데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거는 7월 9일에 피의자 신문을 받았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던 이후로 79일 만에 이제 처음입니다. 제대로 공판에 참석하는 건 이제 처음이고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일 보석 심사에 대해서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면. 근데 이렇게 재판에 나가지 않아 놓고 보석으로 풀어달라 이 논리도 참 궁색할 텐데요. 참 대단하긴 합니다. 보면.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특검 조사에 뭐 구치소에서 뭐 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공판에도 안 나갔었던 피고인이기 때문에 보석이 허용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그걸 뭐 지금 와서 갑자기 뭐 나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석을 허가를 받으려면 뭐 병보석이 있습니다만 병보석은 정말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거의 뭐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안 좋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이제 병보석이고요. 윤석열 씨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성실하게 재판이나 수사에 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뭐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지 않거나 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죄가 중하지 않을 경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이 조건들이 다 이제 윤석열 씨한테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주장을 주로 하겠군요. 보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 지금 속보 들어와 있는데 정부 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또 퇴장했고 필리버스터 수순 뭐 이거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까지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만은 여야 협상은 이제 불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개 법안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그 정부 조직에 맞춰서 국회 상임위를 개편하는 국회법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국회법 국회 증인감정법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